다들 굉장히 좋은 동네도 살고 싶으시죠? 그래서 오늘 조금 흥미로운 주제로 자, 예, 강남에서 월 1,000만 원으로 실거주 하면서 생활 가능할까?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 반포라는 동네, 이 서초구라는 동네에서 저는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이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학원도 대치동에서 다녔기 때문에 뭐 서초구에서 한 15년 살고 이게 소위 말하는 뭐 강남 8호군이라고 해요. 뭐 지금도 같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치동에서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인프라를 다 누린 입장에서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집값이 여기 엄청 비싸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강남에서 월 1,000만 원으로 생활 제가 볼 때 안 됩니다. 자, 기준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초등 이상 있는 가정 기준입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쪽 동네 가시는 분들은 학군 때문에 가요. 아이 교육 때문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근데 이제 최근에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25억 이상 대출도 이제 안 나오죠. 예. 뭐 그러니까 대출 거의 안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대출 나와도 거의 안 나온다고 보는 거죠. 여기는 뭐 제가 마지막에 살았던 아파트가 여기 레미안 퍼스트지거든요. 여기인데 지금 요즘에도 지금 34평 아파트가 뭐 50억 이상 합니다. 57억까지도 있죠. 이 정도면은 그냥 여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제 진입 장벽이에요. 예전에는 DSR 보고 들어갔지만은 지금은 뭐 DSR도 나와도 이제 대출이 거의 안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아파트에서 아파트 대단지 뭐 한 1,000세대 이상? 매가 그래도 뭐 한 40억 이상 정도? 뭐 이 정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뭐 누군가는 맞다고 하고 누군가는 아닐 수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실거주 10년 이상 하신 분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댓글을 다르셔도 뭐 내가 아는 분은 이렇다, 내가 아는 분은 저렇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실거주 한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뭐 주거비 문제도 있는데 지금 대출이 안 되니까 이건 뭐 그렇고 두 번째로 교육비 문제가 있어. 교육비 의외로 굉장히 많이 듭니다. 교육비. 1인당 이게 뭐 초중고 이런 뭐 한 중고등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300만 원 이상 들고요. 이 교육비라는 게 이 단순 학원도 있거든요. 학원비도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겨울방학이 엄청 길어요. 그래 방학 때 여러 가지 돈을 쓰죠. 보통 방학 2달 되면은 보통 뭐랄까요? 보통 미국, 캐나다 이렇게 좀 해외를 많이 나갑니다. 이런 것도 어찌 보면 교육비에 속하는 거죠. 아이한테 투자하는 비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뭐 생활비, 그리고 뭐 여가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 해외 나가는 돈, 그다음에 교육비랑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품위 유지비라고 해야 되나요? 예,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예, 저도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머니도 모임 가고 하면은 뭐 한 25년 전이랑 지금이랑 좀 다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쓰는 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네. 근데 지금은 더 많겠죠. 지금은 더 많으니까 월천만 원 가지고는 생활하기 저는 안 된다고 해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그럽니다. 아껴서 살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뭐 여기서 한 10명 있으면은 뭐 한두 명은 뭐 가능할 수도 있죠. 자, 왜 그러냐? 비교를 안 하는 성격이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보통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비교하면서 살죠. 이 사람이 이거 하면은 우리 애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뭐, 우리 아이 친구가 어디 학원을 가서 성적이 잘 나왔으면은 거기가 교육비가 좀 비싸더라도 우리 아이도 이쪽 학원을 가야 될 것 같고, 저도 그래서 대치동 학원가를 다닌 것도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물어봤을 때, 저는 대치동 학원도 다녔지만은 이때 당시 저는 과외도 했고요. 전 다 해봤어요. 이게 90년대랑 2000년대 기준이에요. 저랑 비슷한 연배면은
과외 받으신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예. 저는 그리고 그 요즘에 뭐 미국이랑 이럴 때 가잖아요. 해외. 저는 이거 방학 때 저는 예전에 갔었어요. 90년대. 그러니까 90년대 해외를 나간다는 거는 흔치 않았습니다. 예. 저는 겪어봤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친구들이나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 또 느끼는 게 많으니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내 주위에 이거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10년 이상 사시는 분들, 그 아이가 중고등이신 분들 한번 댓글 달아줄 수 있으시면 달아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전월세를 들어가도 문제예요. 지금 레미안 퍼스트지 이런 데 보면은 여기 월세 볼까요? 월세 1억에 652만 원. 이거 심지어 갱신한 거예요. 갱신한 거. 그러니까 이 주거비 자체가 뭐 500, 600, 700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못 사는 동네예요.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그냥 월세로 간다 치더라도. 자, 그럼 대치동 볼까요? 대치동. 대치동에서 그나마 제일 유명한 아파트가 음마아파트죠. 음마아파트. 자, 음마아파트 한번 볼게요. 음마아파트 보면은 뭐 4억에 110만 원. 이거 심지어 재계약한 거예요. 1억에 270만 원. 네. 그럼 여기 미도 볼게요. 여기 심지어 낡아서 그나마 이 정도예요. 낡아서. 매물로 볼게요. 매물로. 그럼 이런데 보통 기본적으로 월세가 아무리 뭐 아파트가 낡았다 쳐도 이런 걸 보시면 요즘에 근데 전월세 물량도 별로 없죠. 전월세 물량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물량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 음악 볼게요. 음악 없네. 매물 없잖아요 지금 월세. 그럼 이런 데로 렉스를 볼까요? 도곡 렉스. 여기도 엄청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인데 가격 순으로 보면은 그래도 면적은 조금 큰 데 살아야겠죠. 84. 550이죠. 제일 싼 게 550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나는 좁게라도 살게. 네, 이런 분들 그러면 다 볼게요 다. 그래서 3억에 400이에요. 그러면 월 천만 원 가지고 월세로도 못 들어갑니다 당연히. 예. 그래서 이게 월 천만 원, 월 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월 천만 원 벌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말씀 저한테 많이들 하시는데 월 천만 원으로는 소위 말하는 강남의 대단지의 학군지는 그냥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이게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소득을 2배에서 3배 이상으로 늘려야 되고 보통 학군지를 가시는 분들은 아이 때문에 가는 거니까 초중고 도합 12년 예를 들어 유치원까지 하면은 12년에서 15년 정도를 이 정도 소득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또 뭐가 있어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내가 자가로 들어가는 거면 이거를 현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현금이 내가 또 한 40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득을 많이 늘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소득을 엄청 많이 늘리고요. 저축을 엄청 하면서 자산 투자를 무조건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게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나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여러 뭐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교육비 얘기라든가 그리고 뭐 수강생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교육비, 생활비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은 뭐 소위 말하는 일기 신도시에서도 1000만 원 가지고 쓰기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돈이 이게 쓰는 것도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 딱히 크게 소비하는 거 없는데 돈이 없다고. 예, 이게 모든 가정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뭐 엄마들은 나 명품 사는 거 없고 우리 애한테 쓰는 거밖에 없고 딱히 없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소득을 엄청 늘려야 됩니다. 그냥 압도적으로 늘려야 되고 저축도 압도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산 투자를 해서 불려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못하면은 절대로 실거주하면서 12년, 15년씩 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외적인 거는 뭐 물려받을 돈이 많거나 이런 건 패스하고요. 이건 뭐 별 고려할 게 안 되고 내가 노력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5년, 30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확실히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거 별로 의미 없는 거 저 알아요. 예. 별로 의미 없고 그거 의미 없어요. 지금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저는 한 25년 전, 30년 전이랑 지금에 비교를 했을 때 난이도가 세졌다는 걸 확실히 느끼거든요. 그럼 지금 난이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는 직장인도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면 갈 수는 있었는데 지금은 직장인이 못 들어갑니다. 그럼 직장인 기준으로 소득을 더 늘리세요. 부업을 하시든 요즘엔 뭐 그 근무 시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직장인들 솔직히 말해서. 예. 그래서 직장인도 가능성을 만들려면은 이 정도로 방향성을 설정을 하지 않으시면은 어차피 못 가십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학군지가 있죠. 아니, 학교가 많은 거랑 학군이 좋은 거랑 다른 겁니다. 예. 저는 학군지에 전월세 들어가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뭐 한 10년, 12년 산 다음에 이사 가지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또 매가 갭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예. 이게 다 팩트거든요. 예. 한 지금 학군지를 전월세로 들어가신 학부모들은 한 10년 후에는 이게 나중에 다 체감이 되실 겁니다. 그때 되면 이미 늦죠. 예, 그때 되면 이미 늦으니까 그 어차피 뭐 1,000만 원 가지고는 생활하기는 그냥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니면 뭐 허덕이면서 아니면 비교 안 하고 살면은 뭐 가능은 하겠지만은 제가 말하는 거는 저, 저축 조금 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소득 대비해서 저축은 해야겠죠. 우리 아이 뭐 학원비 쓰고 조금 뭐 놀러 다니고 하면서 저축은 좀 하려면은 소득 자체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구체적인 금액은 좀 말하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말 안 하겠지만은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하셔야 가능한 거니까 기간을 길게 잡으세요. 나 어디 살아라고 했을 때 어디 산다고 했을 때 그게 작아야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 전월세 사는 거는 제가 볼 땐 남의 집 집값 올려주고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좀 이런 쪽으로 그 방향성을 설정하실 분들은 일단 현금 흐름도 많이 늘리시고요. 예, 그리고 저축도 많이 하시고요. 자산 투자를 좀 하세요. 근데 이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양이 좀 많아야 됩니다. 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팩트고 저도 뭐 친구들이 뭐 소위 말해 상속자산 100억 친구들 엄청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 얘기 들으면서 친구들 부모님이 어떻게 자산 형성을 했는지를 들으면서 저도 계속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도 계속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다들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설정하셔서 아마도 제가 경험한 거로 말을 하니까요. 이 방향성이 거의 정답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근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보실 시간에 노력을 더 많이 하세요. 노력을 더 많이 하셔서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위치까지 꼭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는 범위 선에서 주기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소득 많이 늘리시고 저축도 많이 하시고 소비를 안 해야겠죠. 자산 투자도 하셔서 이제 목표를 세우셨으면은 이런 목표로 예, 꼭 들어갈 수 있게 다들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